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금요일입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코스피가 3%가 밀렸네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죠. 미국의 고용 지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좀 던지는 쪽으로 가면서 일종의 이제 패닉 셀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죠.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에서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모셨고요. MTN 차용주 전문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시장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면서 뭐 이런 경우 사실 처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대응 전략을 짜야죠. 내용 보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이요. 네. 미국의 기술주 급락이 이제 좀 왔다가 반등이 왔는데 이제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확산되고 있고 8월 초반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김성훈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네, 일단은 시장이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더욱더 작용하는 네. 지금 시장인 것 같고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을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앞전에서 이제 뭐 반도체주에 대한 탈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각에서는 ARM 홀딩스가 어제 이제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주면서 급락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우리가 흐름을 기술주의 이제 흐름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딩이냐 아니면은 해리스 트레이딩이냐 이런 부분에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기술주에 대해서 투자 매물 압박에 대해서 시점을 앞당겼다는 점을 우리가 부각시켜줬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드렸고요. 그 와중에서도 코스피가 당분간 2,700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전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24년 예상으로는 지금 10배 이하 수준에서는 굉장히 싸다는 점은 계속 부각을 시켜주고는 있지만 지금 직전 저점 수준인 2600선까지는 계속 시점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주가에 좀 더 작용을 한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속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이제 방산주라든가 건설주에 속하는 종목들을 조금 더 우선해서 우리가 무게를 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기술주에 대한 이 순환매적인 차원으로서의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 섹터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차영주 의원님과 또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2조 원이네요. 순매도가 그죠. 보통 많이 나오면 뭐 1조 원씩 흔들 때가 있는데 물론 이게 장중 선물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착되지는 않고요. 뭐 줄어들 수 있고 변동성이 있는데 외국인 기관 일단 매도이고 코스피 2,700을 다시 테스트하는 구간인데요.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뭐 미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점, 좀 다른 점, 이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변동성들이 7월부터 있었죠.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하루 사이에 정말 엔비디아가 소형주 움직이듯이 그러게요. 움직였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주식들이 올라갔던 것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하이닉스도 24만 원 부근에서 이제 꺾였고 나머지 이제 뭐 방산, 뭐 제약바이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변동성들이 생겼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7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50주 신고가 한다라는 얘기에 다 젖어 있어서 무조건 고점에서 사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었다라면 그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다들 파티에 즐겨서 이제 더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일부 술 취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제 7월 초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 파티가 끝나기 전에 나와야 된다라는 피터 린치의 얘기와 다르게 아니야 그래도 파티는 더 즐겨야 돼라고 했다가 결국 이제 파티가 갑자기 끝나버린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랐었던 종목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 2차 전지라는 이제 게임 엔터가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이거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밀렸다라면 이건 장이 정말 굉장히 리스키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나 게임 엔터가 살아있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좀 답답하겠지만 밑에서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서둘러서 빨리 차익을 실현시켜야지라는 것들이
특히 원래 이제 경기 침체는 하나의 지표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몇 달, 몇 분기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빌미를 작용했고 그게 뭐 보물 터지시 툭 터지니까 미국에서도 공포감이 확 나오는 거죠. 야, 빨리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미국과 이제 또 다른 점에서 선물을 우리가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떠나서 일단 공매도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제 엔비디아가 급등했던 것은 공매도 쇼커버링의 청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10몇 %씩 올라간다라는 것은 단순한 매수는 그렇죠.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매도가 안 되니까 결국 선물과 파생된 부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건 추세는 아닙니다. 자, 정리하자면 공매도와 우리의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은 추세는 아닙니다. 요걸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빠지는 것은 어차피 한번 맞아야 되는데 좀 아프게 좀 세게 맞은 겁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살아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안 빠졌던 종목들이 안 빠지고 있다라는 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안 빠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는 희망의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운 건 뭐 맞죠. 그러나 이제 디테일하게 그 의미들을 분석해 주시고 두 분이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터닝 포인트 섹터 이야기입니다. 네,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내려갈 때는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빠지고. 네. 물론 뭐 영향이 있다고 하나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오를 때도 이제 못 올랐잖아요. 오늘은 하이닉스가 8%, 이수페타시스가 10%뭐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뭐 참고 견디고 조정했던 분들도 이제 확 의심과 불안감이 드는 거잖아요. 예, 반도체 전략 세울게요. 김성훈 대표님. 네, 오늘 일단 미국 이제 애플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컨센서스 13억 상회에서 EPS도 0.05달러 상회를 했지만은 주가는 한 1%대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장이 좋다고 하면은 이 정도 실적에서는 상승폭이 조금 더 강했어야 되지만 애플은 선방했죠, 그죠? 네. 인텔은 좀 어려웠고. 네, 인텔 같은 경우도 뭐 1%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감소는 보였지만은 주가 하락 면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좀 악재로서 작용이 좀 더 크게 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뭐 100억 달러 이상 비용 절감하면서 감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텔과 비교했을 때 경쟁업체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8월 28일 날 실적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엔비디아가 실적을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좀 굉장히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의 기간 조정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뭐 고르자면은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을 좀 더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올해 상승률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래도 우리가 컨센보다 상회를 하더라도 지금 올해 2.8% 정도의 상승폭밖에 보여주지 못했고요. 뭐 작년 대비해서도 상승 여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일단 뭐 올해만 보더라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을 지금 주가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 매물 압박이 SK 하이닉스는 좀 더 추가적으로도 클 수 있는 가능성들도 좀 열어놓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3만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하반기에 13조, 14조까지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HBM3E가 이제 우리가 4분기의 실적이 이제 우리가 유입이 되는 상황에서도 3분기와 4분기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증거.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보면은 대형주가 이렇게 못 가는 상황에서 중소형주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우리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디램은 이제 뭐 고단화라든가 미세화,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후공정 테스트 장비 쪽으로는 주가가 이미 좀 바닥권을 보인다고 하면은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와 장비 계약을 많이 이제 좀 했던 YC 뭐 테크윈, DI 쪽으로의 이 테스트 장비 쪽 그리고 수율을 높이기 위한 HBM 쪽으로는 계속해서 한번은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AI 투자에 대한 걱정이라든지요, AI가 이제 돈을 못 벌어낸다는 걱정이라든지 또 뭐 HBM을 중국 쪽으로 판매하는데 제동을 건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다 팩트가 아니고 이제 우려잖아요. 우려, 그죠? 우려감인 거고 사실 팩트는 실적은 좋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 팩트는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것까지는 팩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차영주 의원님.
반도체 전략이요. 우리가 반도체를 박사님 말씀하신 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변동성은 과연 이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벌겠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갖고 돈을 벌고 있는 엔비디아와 애플은 현재 주가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애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롱숏 전략이라고 보면 네. 애플은 견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애플과 엔비디아는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고 이걸 통해서 금을 캐는 인텔이라든지 우리가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자, 한편으로 보게 된다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실적이 별로 넣지는 않았음에도 계속 7조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 하드웨어를 개발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드웨어를 개발한다라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돈이 안 된다라면 왜 하드웨어를 개발할까요? GPU와 HBM 갖다 쓰면 되는데 결국 이건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된다라는 것은 하드웨어 쪽에서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라면 저는 여전히 우리가 청바지를 만드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시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최근의 변동성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기관과 개인의 매매 가지고 이런 변동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8%씩 밀린다라는 것은 개인들이 다 팔지 않은 이상 안 오르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저렇게 변동성이 크죠. 결국 이거는 파생과 관련된 롱숏 전략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따라서 이거 저는 추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단지 이제 하이닉스가 19만 원, 18만 원 부근에서 횡보세를 좀 나타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틀, 3일 놓고 본다라면 나름대로 중심선을 잡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이닉스가 끝났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약간의 변동성.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18만 원을 안 깨는 거였습니다만 20만 원 위에서도 잠깐 움직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변동성은 결국 파생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행스러운 것은 17만 원, 18만 원이 확정적으로 깨지지 않았다라는 데서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 자, 형이 요만큼 흔들리면 동생들은 이만큼 흔들린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에 흔들림은 이게 멈춰야 됩니다. 이게 멈추는 순간 오히려 많이 빠진 것들의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걸어가다가 정말 편안하게 눈 감고 걸어가도 되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가 돌풀이에 잠깐 걸린 거예요. 돌풀이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바로 걸어가나요? 일단 좀 몸 추스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보는 거죠. 지금은 구간입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은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잠깐 멈춰서 이 상황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려운 반도체입니다. 변동성이니까 참을 수 있는 뭐 한 2, 3%의 이제 조정 이런 거라면 이제 딛고 갈 텐데 네.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크게 나오기 때문에 멘탈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잠깐 주셨으면 2, 3%씩 빠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비주들이 2, 3%씩 계속 빠졌잖아요. 네. 이게 녹아내리는 거지만 네. 하이닉스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거는 파생과 연계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 네. 슬슬 흘러내리는 게 무서운 맞아요. 거지.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구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역발성으로 보면 분석해 보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볼게요. 5장 터닝 포인트 다음 내용은 잘 버티는 바이오도 8월장에서도 희망과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약합니다만 바이오는 뭐 많이 빠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버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이오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성원 대표님? 네, 뭐 코로나 관련주 최근에 이제 시젠 랩지노믹스가 상승하는 것들은 사실 뭐 저희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없으면은 네. 저는 투자하기는 사실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앞서서 미국 시장과 동조화가 된 반도체 시장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주들도 한번 보자면 일라이릴리가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이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 매출이 분기에 한 3조 나오거든요. 그럼 연으로 따지면 12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펩트론이 주가가 상승폭을 보였다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서 일라이리스가 실사가 펩트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1,0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시총이 1조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지금 상승 랠리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비만 치료제 업종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좀 고를 외치고 싶다는 점. 그 중에서도 대장 펩트론을 한 번 더 지금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우선 공장 가동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올 만한 상황에서는 바이오 중에서는 비만 치료제를 일단은 선별적으로 보되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대형주 쪽으로 가자면은 실적 베이스로서는 셀티론이라든가 한미약품 그리고 유한양행, 오스코텍을 보는데 그 중에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하반기 이벤트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렉나자가 이제 FDA
이 품목 허가 발표가 이제 8월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면은 오스코텍이라든가 유한양이 횡보 구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베이스가 있는 대형주 쪽을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다 해서 한미약품 유한양액을 좀 탑픽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바이오 뭐 사실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견조하죠. 그런 중심을 잡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또 볼게요. 오후장 터닝 포인트. 네, 이 빠른 테마 장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석유, 뭐 동해가스전 또 뭐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 뭐 진단 키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테마 트럼프 트레이딩도 있었고, 참 무시할 수도 없고 따라잡기도 어렵고 이 테마 장세는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됩니까, 차영주 의원님? 예, 일단 테마라는 것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는 테마가 붙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결국 테마라는 것은 관심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마를 가지고 실적이 나오네 안 나오네 얘기하는 것은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맞지 그렇죠.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테마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이제 희석된다라는 면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테마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병원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들은 남아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런 부분들은 아닌데 진단키트 같은 경우 오히려 저는 좀 가장 현재로서는 좀 신선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약간의 어떤 테마 쪽에서 관심을 갖는다라면 이란의 참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갑자기 이제 참전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2022년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만 정작 군사 행동을 한 거는 좀 뒤늦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베이징에서 올림픽 기간에는 좀 피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중동과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는 프랑스 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올림픽 기간에는 아무래도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희망이죠.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간 동안 이란이라든지 다양한 국가들이 오히려 전쟁이라는 것이 자 오늘부터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이란의 참전에 관련된 오늘 석유라든지 해운주들 올라가는 것들이 일단 3일 정도 올랐다 오늘 윗꼬리를 다는데 올림픽 끝날 때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그러니까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이게 단순히 테마주를 한다 안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용해서 트레이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레이딩 전략 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과 이제 앞으로 또 눈여겨볼 만한 섹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종목을 유망 종목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귀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우리가 이럴 때 스타디를 해야 되고 김성훈 대표님 뭐 봐야 될 섹터나 골라오신 관심 종목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저희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동안의 바닥권에서 좀 탈출 기미가 보이고 있는 뭐 이게 반대로 말하자면 빠질 거리가 좀 없는 종목 중에서 좀 고르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낫다고 보이고 있고요. 건설 중에서는 제가 GS건설을 보고 있지만은 뭐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선주에서는 한화엔진을 지금 공략주로 네.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조성과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긍정적인 수혜주로서 포함이 되고요. 지금 대형 엔진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친환경 이중 연료 우리가 뭐 디젤이라든가 에탄올을 포함한 이중 연료 엔진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컨테이너선하고 LNG선 관련돼서는 이중 연료 채용률이 거의 99% 이상 그 채용률이 증가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을 보니까 2분기 신규 수주도 지금 4천억에서 6천억으로 늘어났고 2분기 영업이익도 뭐 700% 그동안에 뭐 전년 동기 대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700% 이상 늘어난 뭐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저가로 수주했던 물량들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은 판가 인상이라든가 일부 이제 이 수주한 개선세가 좀 성과가 좀 계속 높아지면서 엔진도 이게 후행합니다. 2년 정도 후행하는데 계속해서 엔진에 대한 판가 인상 능력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엔진도 조선주가 지금 시장 HD 한국조선이라든가 계속해서 지금 주가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편승해서 네. 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목표 네. 주가 2만 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의원님 다음 주 관심 섹터 종목 한 1분
1분 정도 압축해 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으로서는 게임 엔터주들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게임주들이 먼저 넷마블이 크게 한번 움직였고 우리가 이제 크래프톤 뭐 이런 것들 다 움직이는 상태에서 차트가 안 밀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형제라고 볼 수 있는 엔터 쪽에서 JYP 엔터가 일본의 트리거로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 대장주로서는 전 JYP 엔터와 넷마블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어려운 구간인데요. 뭐 정신 바짝 차려야죠. 뭐 변동성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저희가 앞서 딥사이트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변동성 구간에 또 기회 요인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대응 잘 하십시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KM 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MTN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